안녕하십니까.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재갑니다. 요새 좀 많이 덥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독서를 해라고 했죠. 다들 열독하고 있죠? 저는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 나온 책 중에 그 베르나르 베르메르의 그 죽음이라는 책과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거의 이제 뭐 다 읽었습니다. 뭐 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몇 페이지? 300페이지? 아닙니다. 30페이지씩만 읽으면 우리 모두 독서의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두 권. 자, 설민석의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들 다들 보셨죠? 뭐 삼국지에 대해서 흔히들 뭐 설명할 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이 문구는 맛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비슷한 문구들이 있어요. 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삼국지가 그 정도로 유명한 역사책이자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삼국지라는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이렇게 단 두 권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책의 이러한 그립감들은, 예, 느낌도 좋고 그립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자면, 1권은 이렇게 이제 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명언들이 있고요. 1권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4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뭐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 유비, 간우, 장비의 만남부터 주요 인물들에 대한 등장 인물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장에서 이제 8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적벽대전부터 제갈공명의 어떠한 상구라, 그리고 영웅들의 어떠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뭐 삼국지 자체가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장이 그냥 이렇게 술술 넘어갑니다. 사실 삼국지는 실제로 이제 적벽대전부터 시작이거든요. 1권이 이제 유비가 쪼렙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이 살짝 있다면, 2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벽대전이 시작하면서 한편의 어떤 스케일이 큰 무협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 겁니다. 특히 그 유비의 바보 연기, 그리고 제갈공명의 어떤 이빨, 상구라, 그리고 간우의 죽음, 그리고 장비, 유비, 공명의 죽음들. 사실 어릴 적에 이제 만화 삼국지를 보면서 간우가 죽는 장면에서 이렇게 제가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역시나 이 책을 보면서 간우가 죽는 장면에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났을까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 삼국지라는 책은 역사가 스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설민석의 삼국지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민석의 삼국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책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장마다 이제 그 시작 직전에 이제 일러스트로 된 인물 소개서가 등장을 해서 이번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인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고,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보면 요포가 있죠. 요포가 이렇게 잘 생겼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센스 있는 어떤 소제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차례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목록과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좀 센스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요. 적벽의 서막 속느냐 속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적벽대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제목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웃긴 거 하나 더 있다 이게. 노숙의 출장 떼인 형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센스 있고 재미있는 소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추리해 볼 수 있고, 이 다음 장을 또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설민석의 삼국지에는 설민석 작가가 아니라 설민석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쌤은 아니죠. 설쌤이 아니에요. 설형이에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아무튼 이 설민석 선생님이 강의 스타일 다들 아시죠? TV에 나와서 뭐 여러 강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그 설민석 선생님의 음성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고요.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조언까지 추가되면서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민석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원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책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육지계라는 게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육지계의 어떤 뜻은 적의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는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말의 어원은 오나라의 한계가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곤장 100대를 맞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이런 어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계륵이라든지 출사표라든지 뭐 이런 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건 큰 특징은 아니지만 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뭐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 각각의 주요 장면에 일러스트를 삽입을 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러한 사파가 한 번씩 등장할 때마다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그 본 느낌이랄까요?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보시면 이제 그 요게 제갈공명하고 주요하고 이렇게 적벽대전전에 손바닥에 이제 불화자를 적는 이런 그림. 그리고 앞에서 아까 전에 그 설명드린 한계가 곤장 100대를 맞는 그 교육지계 그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 이게 5호 대장군 이렇게 장비 간우 이렇게 마초 이렇게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게 보시면 체크를 해놨는데 이런 이제 지도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어떤 지역들 있죠. 뭐 허창이 어디냐, 총나라가 어디냐, 뭐 오나라가 어디냐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들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이제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나이와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영웅호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책사들의 어떤 지략이나 인물들의 특성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예전에는 이제 유비의 어떠한 덕의 고개를 끄덕였으나 세월은 조조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남녀노소 모든 시대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2000년이 넘는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 김 작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설민석의 삼국지는 지금 현재 읽기에 최적화된 삼국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리고 초보자들 그리고 독서에 흥미를 가져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가히 저 김 작가가 이 책 두 권 설민석의 삼국지를 추천합니다.